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암기장 쟁점 44번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헌법상 우리 손실보상 기준, 그래서 자, 일부러 여기다가 그 빈칸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헌법상 기준하면 헌법 제23조 3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다. 완전한 보상은 피침의 전에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이게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 방법에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설이 있죠. 자, 완전 보상설, 상당 보상설, 절충설이 있는데, 자, 완전 보상설은 완전한 피침의 예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거다. 그다음에 상당 보상설은 사회 통념상 어떤 그 합리적인 구속성에 따라서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다. 절충설은 완전 보상을 요하는 경우와 상당 보상을 요하는 경우 해서 우리가 통설 판례는 완전 보상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보상은 피침의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 방법에서 어떠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의 기준이죠. 자,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기준 67조 제1항에서 시가보상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시가보상은 때시자라고 했습니다. 때시. 그래서 협의 당시, 재결 당시라고 볼 수 있겠죠. 때시. 그래서 협의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 보상의 정당성, 이게 굉장히 우리 시가 보상 관련된 보상의 형평성, 그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이런 측면에서 시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개발이익 배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된다. 67조 제2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 필요성에 관련돼서는 잠형주 이렇게 외우죠. 잠재적 손실, 형평의 원리, 주관적 가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바로 개발이익 배제를 천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유연성에 관련된 학계의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 논의를 할 때는 항상 개발이익 환수와 같이 세트 플레이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보상법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암기장 133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있습니다. 제 70조 제1항에서 우리 그 토지 등의 감정 평가, 보상 평가의 기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대립하고 있는데, 자, 판례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그래서 요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 타당하다. 제도 운용상의 문제는 있지만 정당 보상과 괴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시가 기준 보상을 정당 보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 우리 법규에서는 이걸 기타 요인 보정이라 하는데, 이 기타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정 보정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학계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자, 판례는 정상가를 사례, 보상설례, 호가, 정상지가 상승분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적정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상을 또 지향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국 밖에 간접손실보상 2018도 227. 이거는 뒤에 쟁점 51번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당 판례 나왔으니까 잠업사에 대한 간접 손실 보상에 관련된 내용, 손실 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례 내용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손실 보상의 원칙, 제가 두 문자만 땄는데 사전, 현계, 일상, 시, 계, 복 이거 해서 전부 두 문자 따가지고요. 여기 실제 약술 10점, 15점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사전, 현계, 일상, 시, 계, 복, 그다음에 뭐 뒤에 채권 보상까지 복채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외우시는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 보상 원칙 사업 시행자 보상 원칙이죠. 자, 공익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사전 보상 원칙이죠. 62조 사전 보상 원칙. 자, 사전 보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 제 42조에 보면은 재결의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2조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제 42조 규정 재결의 실효 규정이 있다.
그다음에 현금 보상의 원칙 제 63조죠. 현금 보상 원칙. 다른 특별한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로운 유통과 객관적인 가치 변동이 적기 때문에 완전 보상의 실현에 정당한 보상이 바로 현금 보상이다. 이 외에 이제 채권 보상이 있죠. 임의적 채권 보상과 의무적 채권 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채권 보상 나오면 항상 위헌성 논의가 있죠. 헌법적 평가. 자, 위헌성 논의 있는데 자, 학설에는 이게 위헌이다 또는 합헌이다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헌재와 판례는 이 그 채권 보상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보상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이나 국고 증진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권 보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현금이 풀게 되면 상당한 보상 투기가 행해지기 때문에 보상 투기를 방지해야 하고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서 채권 보상은 합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대토 보상이 있습니다. 자, 대토 보상은 현금 보상에서 채권 보상 빼고 그렇죠? 현금 보상 전총 보상금에서 현금 보상, 채권 보상 빼고 나머지 보상금에서 조성된 토지를 주는 거죠. 자, 조성된 토지를 주어서 개발 혜택의 공유, 인근 토지 소유자의 개발 혜택의 공유와 인근 주민들의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대토 보상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보상이죠. 64조, 일괄 보상 원칙 65조, 사업 시행 이익의 상계 금지, 대표적인 잔여지 같은 것들인데요. 66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가 보상 때 시자입니다. 67조 제1항, 개발이익 배제 원칙 67조 제2항,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복수평가의 원칙이죠. 그래서 68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채권의 발행 원칙 관련돼서 69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해서 잘 좀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크게 재산권 보상과 생활보상, 그다음에 간접 손실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접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쟁점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자, 재산권 보상,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죠. 자,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 토지와 크게 보면은 그다음에 토지 이외 재산권, 또 하나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라면은 이제 토지와 토지 재산 이외의 재산권 플러스 부대적 손실이 있죠. 부대적 손실에는 우리 수용 사용의 직접적인 목적물은 아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취득함으로써 피수용자에게 필연적인로 생기는 손실, 이게 바로 부대적 손실인데 실비 변상 손실 있죠. 잔여지 공사비 보상이라든지 분묘 이장비라든지 실비 변상적 보상, 그다음에 일실 손실 보상이 있어요. 재산권 수용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폐지나 휴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대 상실에 대한 영업 손실과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일실 손실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생활 보상이 있는데요. 뭐 학자에 따라서 생활권 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는 생활 보상이라고 하고 있다. 자, 이론적 근거, 헌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에서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 관련된 거, 공평의 원칙 이런 걸 들고 있고요. 자,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3항 내지는 34조 근거를 들고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23조 34조 통일설로 들고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생활 보상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상과 그다음에 생존권전 보상,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상, 이거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주 대책은 생활 보상을 이루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다라는 판례를 두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재산권 보상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설에도 포함되는, 그래서 두 가지 다 통일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별법적 근거에서는 일반적 직접적 우리 일반법은 없고 토지보상법 78조와 78조의 2에서 규율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이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상은 결국은 내가 살고 있었던 생활 상태를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보장과 원상회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보면 주거의 총체적 가치 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재건 조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수 잔존서 보상,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상이 확대돼 가지고 영업용, 상업용인 경우는 생활대책보상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생활대책에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생활보상의 한계로 보면은 개별 법률 간에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론적인 논의가 있고요. 자, 쟁점 47을 딱 생활보상만 뜯어서 이렇게 보면요. 자, 생활보상 개념 그렇죠. 피수용자가 종종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쟁점 47번 암기장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생활보상이란 피수용자가 종종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보상의 근거 보면 정당보상설 23조설이죠. 생존권설 34조설입니다. 근데 우리 통설 판례는 헌법 제23조 34조 통일설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의 재산권 보상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 다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상이라는 게 뒤에 이제 판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제도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상의 대상과 내용으로 보면은 생활보상의 대상으로는 최강의설, 광의설, 협의설 검토. 그래서 보상 범위로 보면 우리가 최강의설로 넓혀야겠다. 그래서 최강의설이 기본적으로다가 생활보상을 지향하는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협의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협의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상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주거의 총체적 가치보상, 생활재건 조치, 소수 잔존성 보상이 있고요. 토지보상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뭐 이사비, 주거이전비 뭐 이런 것들이 생활보상,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보상으로서도 이러한 생활보상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런 보고 있다.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49번에서요. 이주대책이 사실은 생활보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내용이 이제 많은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주대책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잘 공부해야 될 게 주거이전비입니다. 여기에 뒤에서도 뭐 있습니다만은 이주대책하고 주거이전비가 실질적으로 그 여기 생활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암기장 145페이지 보면 자,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대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주대책이라고 하고요. 자,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강행 규정이다. 대법원 제2007-63089, 63096 사건이죠. 판례 보시면 뒤서부터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 78조 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실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형광펜 강행규정이다. 자, 이주대책은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근거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다라고 하면서 자, 헌법 제34조 23조 통일설을 헌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는 78조 토지보상법 제78조와 78조에 의해 있고 도시철도법이 등과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주대책의 수립 요건 보시면은요. 40조 제2항에서 이주정착계를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주대책의 내용 절차 보시면 지자체와 협의하고 그렇죠? 협의하여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이주대책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주대책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받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을 통해서 분양 절차를 완료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으로 보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89124 이전인 경우에는 그렇죠?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그렇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이런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을 또는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을 빼죠. 그렇죠? 근데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판례가 미거주자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판신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생활 기본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실 수는 없다.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거주자에 대해서만 비용 부담 78조 제4항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은 비용 부담을 해주고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근데 우리가 시혜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세입자이지만 1000제곱미터를 뭐 소유하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세입자인 경우에도 이주대책 해주는 거는 시혜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제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제공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의 법적 지위 관련돼서 결국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를 갖는다. 안 주면 그렇죠?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 시혜적으로도 줄 수 있고 만약에 시혜적으로 준다고 발표해 놓고 안 준다 그러면 거부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주대책의 내용 관련돼서 이주대책 수량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주 정착지 조성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특별 공급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 분양권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이주 정착지라든지 특별 공급 대상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0호 미만이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148페이지부터 뭐 판례 중요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처분이고 쟁송은 뭐다? 항고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으로서 1차 결정도 처분이고 2차 결정도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경우 2차 결정도 처분이다라고 본 거. 세 번째 265제곱미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 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도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에 대해서 소송의 형태. 그래서 법 제78조 제1항에 보면은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상 권리를 갖는 78조의 법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이주대책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확인 결정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거나 안 주거나 하면은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는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방법, 특별 공급을 하는 방법, 10호 미만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주 정착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특별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이나 택지 분양권 주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의 특정 시점에서의 실체법상의 권리 취득에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뭐 이게 이러한 그 학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주대책 계획 수립 이전설, 수립시설, 확인 결정 시설 이런 학설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 2013도 10885에서는 이주대책 확인 결정을 통해서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이론적인 내용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판례는 확인 결정 시설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50번 주거이전비는 특 A급입니다. 주거이전비 개념.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하는 거. 그렇죠.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세입자의 이주대책 주거이전비는 강행 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2007-8119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질은 공권이고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자, 주거이전비 요건에 관련돼서는 우리 소유자는 2개월치 주고요. 소유자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하고 세입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서 해당 공익사업 중에 사업인정 고시일 등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 등이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주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가구원선에 따라 4개월치 주거이전비를 준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주거비 산정 관련된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거인비 관련된 판례죠. 사업 인정 후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개를 거치기 전에 권리고 제어 방법은 이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법상 당사자로 다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 인정 후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재결이 있었다. 그러면 재결에 대해서 그 거부나 제외가 있으면 85조 1항 거부 처분 또는 제외 처분 취소로 다툴고 주거이전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재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85조 제2항
보상금 증감 초소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이전비 핵심 판례 156페이지 시리즈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007-8119 공권이고요. 재결 전에는 실질 당사자성,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다투고 재결 이후의 증액은 보증소, 그 다음에 제외 거부는 제외처분, 거부처분 취소로 다툰다. 2011도 3685 포기각서는 무효다. 주거이전비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각서 무효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사업직 내 조합원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세입자 지위 인정 안 됨.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무허건축물에 대한 입주한 세입자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허가인 세입자는 기존의 주거용건축물 사용은 무허건축물 등에서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에서 우리 법령에 있죠. 이분들 보호해주는 법령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주거이전비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야 된다.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협의 당시에는 그래서 주거이전비 안 주고 끝까지 버텼다. 157페이지 맨 밑에 판례 무죄다. 이 판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안 줘가지고 버텼다. 요거 부당이득 요거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판례들 뒤에 있는 판례들은 뭐 크게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최근에 나온 거여서 10번 판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무상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안 져가지고 점유를 수반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안 된다. 이러한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거이전비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자주 보셔서 쟁점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